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조수경입니다. 내 꼬리를 시작으로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샘, 나, 곰이 왔어, 위대한 몬스터 크라케루 삐띠아를 작업했습니다. 이번에 마음숲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주로 마음속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내면으로 깊게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외면한 채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인공도 남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면을 너무 많이 쓴 주인공이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고 어디론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만난 어떤 내면으로부터 온 소년의 도움으로 자신의 얼굴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혼란과 절망으로부터 이렇게 도피한 곳이 마음숲이고 그곳에서 소년을 만나서 아이처럼 즐겁게 놀다가 웃고 있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줄 몰랐던 마음숲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이 빙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 이제 가면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걸로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빙 이야기에 아이 이야기를 더 만들어서 아이 이야기, 어른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있는 나라는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당시에 글 없는 그림책이었던 빙에 글을 더딥혀서 마음숲으로 출간하게 됐어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면의 마음숲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가면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가상의 독자가 있어요. 그런 어떤 독자를 가상으로 좀 상정을 해 놓으면 주제하고 다르게 막 다른 길로 가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어서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작업을 하곤 하는데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어떤 가상의 독자는 자신이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은 삶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 그 사회적 가면이나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아니면 진짜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하고 마음숲은 떼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책이 굉장히 연관이 깊은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좀 찾아보자면 가면의 쓰임이 조금 다르게 쓰이지 않았나? 그 상징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서 가면은 어떤 그 아이 이야기의 그 파란 선하고 같이 어떤 억압의 상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시는 가면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주인공은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기 진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음숲에서 가면은 그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가면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일상을 살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인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숲에서 가면은 억압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필요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의 주인공 아저씨는 이제 가면이 없어도 자신의 동심을 기억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숲에서 주인공은 자기 안의 마음숲을 찾아서 그런 평안을 찾고 웃는 얼굴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마음숲을 만들면서 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그림책 나하고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 없는 그림책에 글이 없는 상태에 이제 글을 더딥혀가면서 이제 작업을 마무리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더 주인공의 그런 내면의 갈등이나 마음속 이야기 그런 것들을 글로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여러 번 수정을 거쳐가면서 나하고는 조금 다른 톤의 글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짓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제목을 생각하고 또 그 중에 고르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여러 개의 제목 후보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2개로 줄여졌거든요. 그 중에서 최종으로 결정된 게 마음숲이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샘이랑 비슷해서 헷갈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는데, 이 마음숲이라는 게 이 본문 안에서도 나온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또 계속 보면 볼수록 이 책 내용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그런 좋은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숲은 제가 유학 당시에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재료들로 조금 이제 기법 같은 거를 실험적으로 해보면서 이렇게 방식을 찾아 나갔고요. 어떤 분들은 그 흑백 부분을 이제 파나로 작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파나로 작업한 건 아니고 펜하고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펜으로 이제 드로잉 선을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텍스처를 내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칼라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흑백과 칼라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칼라 부분에도 칼라 잉크 선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했는데 나름 독특하고 제 마음에 들게 페인팅이 나와서 그 부분은 만족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작업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주인공이 환상 세계로 넘어가서 만나게 되는 이제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을 어떤 이미지로 가져가야 되는지, 저는 그때 이제 자연에서 온 어떤 요정 같은 느낌? 그런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가 그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 전시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그 전시를 가게 됐어요.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간 건 아닌데 거기에서 너무 제가 원하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드레스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보고 너무 사진을 찍어오고 싶었는데 거기가 이제 촬영 불가한 그 전시여가지고 메모를 열심히 해갖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검색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드레스를 입고 워킹을 하는 그 패션쇼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시장에서 마네킹이 입고 있었던 그 드레스에 비해서 모델이 입고 워킹하니까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뭔가 그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된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좀 하고 싶다. 그렇지만, 모델처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제 페인팅 스타일에 맞게 소년의 몸에서 꽃과 식물들이 이렇게 비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내면에서 온 소년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작업하면서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플랩 작업이었는데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런 플랩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화살표를 딱 당기면 얼굴이 싹 바뀌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뭔가 이제 가면을 열면 얼굴이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바꿔서 작업을 했는데 이 방식이 뭔가 더 직관적으로 가면을 열어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더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책에도 그렇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가면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아주 아이디어 단계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현실 세계하고 환상 세계를 컬러로 조금 구분 지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현실 세계하고 환상 세계를 도시와 자연의 느낌으로 나누고 그거를 도시의 그런 어떤 팍팍한 느낌 그런 거를 모노톤으로 가고 자연의 그런 좀 자유로운 느낌, 알록달록한 느낌 이런 거를 이제 컬러의 세계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고요. 도시의 어떤 그런 어둡고 좀 그런 곳에서 환상적인 곳으로 왔다, 새로운 어떤 세계로 왔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제 나름의 이제 장치였는데 그게 꼭 뭐 이렇게 읽혀지지 않아도 이렇게 그림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내 꼬리하고 마음샘은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비밀 같은 거를 이제 알게 된 주인공이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거를 이제 점점 인정해가는 이야기, 남들에게 보여줄 용기를 냈을 때 남들과 이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남들의 그런 부분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이야기에 이제 연결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음샘하고 마음숲 이렇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자기와 이제 밖으로 보여주는 자신의 그런 간극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또 그런 식으로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지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혼란의 감정이나 뭐 두려움, 불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면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마음샘의 샘하고 나하고 마음숲의 거울 그리고 물은 다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마음샘을 만들 때 듀안 마이클이라는 사진작가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한 소년이 이제 거울을 바라보고 있고 그 거울에는 좀 기괴한 모습의 그 소년의 얼굴이 비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처음 마음샘의 초고를 만들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소녀가 거울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이제 주인공을 늑대로 바꾸고 거울을 샘으로 바꾸면서 이야기가 좀 더 진전이 있고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린 것 같아요. 마음숲에서도 이제 뭐 나에서도 그렇지만 주인공이 자기 얼굴이 없어졌다는 거를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나중에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돌아왔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걸 보면은 어떤 문제의 발견과 해결에도 다 거울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가 이제 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정말 거울과 물은 제 책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곳에 거울을 두면은 버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멈칫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거울은 우리의 외면을 비춰주지만 또 내면까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꾸 제 책에 내면을 비춰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나 뭐 마음을 다루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된 건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 그런 게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게 되는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거 아주 작은 부분만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내 안의 이야기, 내 마음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내 주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숲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마음숲은 제가 막 밖에서 비바람을 맞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 뭔가 내 안에서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의 마음속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단편적인 어떤 기억이라든지 뭐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 아니면 뭐 어떤 다정하게 들었던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마음숲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가끔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숲으로 나를 보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음숲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마음숲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예전에 나를 읽어주신 독자님이라면 마음숲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숲은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조금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꺼내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 마음 숲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